또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암의 신호등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쉽지 않은 암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췌장이 어디에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췌장암은 초기, 중기까지도 증상이 없고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야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췌장암을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병이다, 사일런트 킬러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어떤 췌장의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췌장암이 있다는 거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단을 받고 1년 내에 사망률 1등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알더라도 예후가 불량하죠. 오늘은 췌장암이 보내는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럼 반드시 검사 받아보시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첫 번째, 등 통증입니다. 췌장암은 초기, 중기 되도록 아무런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이 명치라든지 배의 통증, 그러면서 등이나 허리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제가 평소 등 통증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고 등 통증 알고 봤더니 무서운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영상 소개해 드렸어요. H 등 통증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근육통, 그러니까 근골격계의 질환이 아니라 심장의 이상, 간, 위장, 폐의 이상, 또 어떤 췌장암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을 예고하는 신호등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등이 아픈데 통증의 양상이 어떤 양상인지, 그리고 등의 어디 부위가 정 가운데가 아픈지, 아래가 아픈지, 옆구리가 아픈지, 통증의 양상, 부위별로 어디 병이 있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등 가운데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또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췌장암, 췌장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췌장이거든요. 길이가 한 15에서 20cm, 이거의 무게가 한 100g 정도 내외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쭉하고 납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췌장은 크게 세 부위로 나눠요.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근데 췌장의 머리는 어디에 붙어 있죠? 여기 12지장에 이렇게 붙어 있고 뒤로 갈수록 이 꼬리 부분은 왼쪽 신장하고 가깝게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장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복강 깊숙이 후복벽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촉진을 해도 만져지지도 않고 개복을 해도 한눈에 잘 안 보이는 장기가 바로 췌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췌장의 머리 부분, 두부가 이 C자 모양의 공간이죠. 위와 12지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C자 모양의 공간에 같이 접해 있습니다. 정면에서는 명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후면에서는 바로 등 한가운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 그러니까 날카로운 걸로 찌르는 듯한 통증인데 어느 정도냐, 정말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복부의 통증을 더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통증의 정도가 이 상복부에서 시작을 해서 옆구리, 양쪽 옆구리, 그 다음에 등으로 퍼지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고 깊은 속 통증, 내 몸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통증이 나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어딘지를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신경세포 파괴 통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갑자기 살이 빠지고 없던 당뇨가 생기고 또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췌장암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은요, 주무실 때 등을 똑바로 대고 반듯하게 누워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왜냐? 이 췌장이라고 하는 게 콩팥하고 같이 복벽 뒤에 복강 깊숙이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 암이 복강신경종, 그러니까 배 신경다발에 침범을 하게 되면 배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눕게 되면 더 아프고 오히려 내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굽히고 내 무릎으로 배를 누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통증이 그나마 조금 약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진행이 될수록 통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게 되고 그 통증의 양상이 내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통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등 한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통증으로 췌장암 말고 췌장염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먹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쥐어짜는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위장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들 보면 등하고 배가 아파서 허리를 못 펴겠어요. 이렇게 웅크리면서 진료실로 들어오는 경우에 급성 췌장염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로 이런 분들은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굽히고 무릎을 끌어당기죠. 배꼽 주변에서 시작된 복통이 등이나 왼쪽 옆구리로 계속 퍼집니다. 식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구토, 발열, 황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췌장염의 경우에는 통증이 6시간에서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천정을 보고 누워있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 발열, 복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췌장염의 경우에는 식사한 지 한두 시간 안에 통증이 생겼다가 곧 가라앉는 증상이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술 마시고 과식했을 때 그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거를 참으실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상복부 그리고 등의 통증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 췌장 문제 의심해 보시고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반드시 이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염증이 재발하는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등이 아파서 별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췌장에도 이상이 없다 하는데 나는 등이 뽀개질 것 같이 아파요 라고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췌장도 아닌 근골격계도 아닌 바로 위장병, 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경우에 이제 담 결린 것으로 오인을 해서 다른 치료를 하다가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위장병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배가 돌처럼 굉장히 단단하다, 또 가스가 차다,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한다. 그러면서 체질적으로 이 손발이 굉장히 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등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위장이 안 좋아도 등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연관통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렇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이 연관통은 어떤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이 감각신경을 공유하는 부위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는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H 등통증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럴 때는 근본적으로 이 식적 치료를 해서 위장이 좋아지게 되면 거짓말처럼 등이 괜찮아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케이스도 임상에서는 많이 접합니다. 평소에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막힌 느낌, 목에 뭔가가 매달린 느낌, 두통, 그리고 그러면서 등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식적으로 인한 통증의 경우도 많다는 것도 아울러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황달 증상입니다. 췌장하고 황달하고 무슨 관계인가 싶으실 텐데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가는 이 관이 췌장의 머리 쪽에 위치합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췌장이 있으면 이게 머리, 몸통, 꼬리잖아요. 담즙이 내려가는 관이 이 췌장의 머리 쪽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 췌장의 머리 쪽에 생긴 종양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담즙관을 계속 누르게 되면 어때요? 담즙의 흐름이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빌리루빈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으로 역류가 돼서 황달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달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는 물론이고 눈의 흰자위까지 누렇게 변하게 되죠. 대변은 회백색을 띠게 되고 소변은 굉장히 진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당뇨입니다. 이 당뇨는 흡연 그리고 만성 췌장염과 함께 췌장암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꼽힙니다. 이 췌장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췌장에 암이 생기게 되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췌장암 환자의 50%가 당뇨를 앓고 있고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약 2배 정도 췌장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암과 당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든지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관리가 잘 되다가 갑자기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췌장암을 의심해 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입니다. 이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췌장암으로 인한 기능 저하로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거죠. 특이할 만한 증상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는 게 달라진 것도 없고 또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명치 쪽, 오목가슴 근처가 답답하고 미식거리고 식욕 없고 체중이 줄었다는 분 혹시 계실까요? 특히 나이가 60 이상인 분 중에서 최근 6개월 내에 체중이 10% 이상 빠진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체중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먹는 것도 다른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체중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암의 신호등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흡연이 췌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다라는 말씀 드렸죠. 흡연은 췌장암의 발병률을 2배에서 5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발병률도 높아지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췌장암 환자 중에 60대 이상이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내가 나이가 60 이상이다, 흡연한다, 이유 없는 소화불량을 가끔씩 경험한다 라고 한다면 췌장의 이상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췌장암을 알리는 신호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명치나 등 한가운데의 통증. 두 번째, 황달, 회색변, 진한 갈색 소변. 세 번째, 갑자기 당뇨가 생긴다든지 또 당뇨가 있어서 평소에 혈당 관리가 잘 되다가 갑자기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네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췌장암의 고위험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 만성 췌장염을 앓았던 분, 나이가 60 이상이면서 흡연하고 자주 미식거리고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 또 최근에 당뇨가 갑자기 악화됐다든지 없던 당뇨가 생겼다.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위험군에 속하는구나,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호가 되는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너무 덜컥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검사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작은 용기를 내셔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